안녕하세요. 부자부동산 스타드입니다. 4월 11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 3.5%로 2회 연속 동결이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마침표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한은에서는 쉼표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일부 많이 나오는 거, 증권사에서는 마침표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왜? 증권사는 PF 때문에 지금 목줄이 지금 꽉 잡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금리가 내려가고 안정화되어야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상태. 근데 하지만 우리는 지금 신규 주담대나 전체자금 대출 금리를 보면 3.8%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2% 기준금리 2%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3.5%라고 기준금리가 찍혀 있지만 야, 한국의 기준금리가 3.5% 느낌이 드나요? 3.5% 기준금리 상태에서 3.8%대 주담대가 이 가당킨 한 일인가요? 뭔가 혼란스러운 전국으로 점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 일부 반등하고 있는 이 가운데 이 느낌은 요거하고 비슷해요. 서울 택시 요금 인상에 기사도 울상. 갑자기 택시 요금이 인상되어 버리니까 손님들이 택시를 이용하지 않더라. 아파트 살려고 봤어요. 알아보고 있어. 공부했어요. 근데 가격이 다시 뛰어버렸어요. 호가는 천정부지로 더 뛰어 올라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거 저거는 나 버스 타려고 기다렸지. 나 택시 타려고 기다린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이 택시를 과연 얼마나 탈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거래들 아마 점점 거래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 듭니다. 버스 그림 가지고 와봤어요. 버스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좌석버스, 좀 널널한 좌석버스 타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버스가 눈앞에 다가온 버스를 보니까 급행입니다. 급행버스가 빠르게 지나가 버렸어요.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30% 어떤 때는 매력적인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40%까지 하락된 거래가 있었잖아요.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타난 것이 이 모범 택시, 이 재밌는 드라마. 갑자기 모범 택시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간혹 가다가 여기 버스급의 물건이면 손을 대는데 모범 택시급의 물건은 잘 손을 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반등이 조금 많았던 지역들일수록 호감도는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던 시절에는 어디 하나 신고가가 터지고 나면 그 아파트들로 사람들이 더 몰려서 더 몰리고 하면서 가격을 띄워 올렸는데 지금 더 몰리고 하면 순식간에 전고점까지 도달해버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이 같이 추격 매수했는 사람들이 과연 먹거리가 얼마나 될까? 그러면 조금 더 가격 반등이 덜했는 물건들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얘들마저 가격이 오르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아무튼 지금은 잘못하다가 버스 타려고 하다 잘못하면 모범 택시 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혹여나 다시 가격 조정. 한은에서도 금리 인상 종결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어요. 3.75%까지 열어준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뭐 환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버스 입석 버스 많습니다. 요거 어떻게 입석 버스 또 온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석 버스도 있을 수도 있다. 버스 떠났다고 버스가 끝난 게 아니다. 그 막차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할 단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금리 인하를 누가 계속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 이름도 하나도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디 소속이냐 보면 다 증권사입니다. 지금 증권사가 PF 관련해서 돈이 제일 많이 묶여 있어요. 이 까딱하면은 이거 증권사 핵가닥 뭐 거의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들에서는 우짜둔동 금리 인하 뉴스는 계속 내지만 한은 총재는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어쨌든 기준금리 만정일치로 오늘 동결이 되었고 이창용 총재는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3.75%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시장 뉴스에서는 이미 마침표라는 이야기를 잡고 씁니다. 지금 두 번 쉬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쉼표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마침표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아직까지 섣불리 예단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패드워치를 통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봤을 때 0.25% 올릴 확률이 오늘자로 70%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1.75% 한미 금리 역전. 그러면 과거에도 역전돼갖고 뭐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무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흑자도 내고 괜찮았거든요. 오늘자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무역 동향을 살펴보면 계속 적자예요. 적자 행진이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보십시오. 신규 주담대가 3% 후반입니다. 기준금리가 3.5%입니다. 나중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정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어차피 뭐 다시 저성장, 뭐 저금리, 뭐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과연 은행에 돈을 얼마나 맡길 것인가? 은행 금리 얼마 쳐주지도 않고 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증여세다 뭐다 돈 다 뺏어가고 결국 우리도 나중에는 집에 금고에 각각 가정에 있는 금고에 현찰이 숨어들지 않을까. 그 말인즉슨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들 것이고 은행에서 대출 내줄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부분도 좀 줄어들 것이고 아마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버스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버스 매도 물량이라는 이 버스가 몰려오고 있어요. 전세 물량은 연초 대비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20% 정도. 와, 많이 떨어졌습니다. 15,000건. 과거에 15,000건과 견주어 보고 지금 견주어 보고. 아직까지는 물량이 많구나. 월세 물량도 연초 대비 지금 1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시점과 견주어 봤을 때 여전히 많구나. 그럼 언제쯤 되면 다시 이 밑으로 쑥 내려오고 나면 물량이 많이 해소되었네. 어쨌든 지금 줄어들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매력을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임대 물량이 씨가 마르고 있네. 웬걸 이게 이렇게 풍부합니다. 근데 보여주는 모습에 따라서 연초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이 두 가지만 딱 보여주고 야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금리 동결하는 거 봤지? 금리 마침표 찍었지? 마침표 찍었으면 뭐다?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몇 가지 모습들만 딱 보여주면 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만 멀리서 쳐다보면은 아직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161건, 거래량 굉장히 많이 폭발한 하루였습니다. 벌써 3월의 거래량이 2월의 거래량을 추월하려고 폼을 잡고 있어요. 161건의 거래량. 왜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졌냐 보니까 이 중에 한 20건 정도는 허수 거래예요. 그 말인즉슨 이번에 한 140건 정도 거래되었다가 보면 돼요. 지금 거래량이 다시 스물스물 다시 줄어든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빨간 날이 노란 날을 뛰어넘었다. 3월 달의 거래량이 2월 달의 거래량을 뛰어넘었다. 요거 오늘 선 약간 업데이트 해봤는데요. 2월 평균 일평균 거래량이 3월의 일평균 거래량보다 더 많더라.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빨간 네모가 노란 네모를 추월한 날.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5개, 5개 정도 표시해뒀네요. 6개. 6개 정도 표시해뒀습니다. 해운대 경동 제이드 65평형, 대형평형 거래 요즘 연일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거 대구 사람들은 요런 것만 딱 캡처해와서 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 시장 분위기에서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신고가 많이 뜯어봤잖아요. 많이 뜯어봤습니다. 뜯어보지 않겠습니다. 타밍피치 가격 35% 정도 하락해서 10억 5천, 33평형 가격대는 계속 10억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요. 동네라면 아이파크 9억 1,800, 22년식 아파트 아직 2년 지나지 않았는데 세금 물고 처분합니다. 근데 가격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9억 넘어갔습니다. 분양권 한참 거래될 때 가격은 한 11억 이 정도 본 것 같은데 그때 생각하면 좀 떨어진 느낌.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9억이면 잘 받는 느낌이죠. 왜냐하면 한 15억까지 갔던 그런 아파트의 가격이 15억, 16억 갔던 가격이 지금 10억, 9억 그렇게 거래되고 있으니까 동네라면 아파트 한참 때 가격으로 비교해보면 정말 이거 15억까지 갔었던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겠죠. 하명 롯데캐슬까지죠. 20%. 대형평형 가격 하락률 이렇게 숫자로만 표시하고 지나갈게요. 국평 위주로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명륜자이 30% 중간층 7억 8,900. 레미안 장정 가격 와 이거 7억대 내려오나 싶었더니만 7억 7천에 저층 35% 빠진 저층. 사만 골든뷰 센트럴파크 30% 정도 빠져서 고층에 7억 7천. 더힐 시그니처 대형평형 건너뛸게요. 대형평형. 옆에 숫자로만 하락률 대략 명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대연 SK빌즈 74제곱미터. 1편의 세상 광안비치 가격 6억 9천. 좀 비싸게 거래된 느낌인가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명륜자이 5점에서 한 40% 정도의 저층. 요런 형태가 아직까지 버스는 많더라. 막차 지나갔다고 이야기했는데 막차가 지금 3달째 다니고 있어요. 막차가.
막차가 3달째 달리고 있는데 이 막차가 언제까지 달릴지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막차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갑자기 모범 택시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부분들. 지금 부산의 전반적인 느낌은 좀 고층에 괜찮은 물건, 네, 25에서 30%. 이 저층으로 내려오면 35에서 40% 요 정도 느낌. 고층과 저층의 가격 차이는 한 10% 정도 나오는 것 같다라는 부분. 레미안 장전 소형평형은 30%, 20%. 아마 옆에 숫자들 제가 가격을 주로 말씀 안 드리고 옆에 퍼센트를 주로 위주로 말씀드리고 가격은 눈으로 따라가면서 보시면 되잖아요. 네. 이 숫자의 흐름을 보면은 사람들이 요런 거 한두 건 가지고 와가지고 20% 한두 건 요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30, 35, 30 이런 것이 가득 메우고 있다. 이것은 버스 아닌가요? 이것은? 이게 모범 택시인가요? 아니죠. 모범 택시 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 탑승객 수가 많지 않아요. 모범 택시 탈 바에는 버스 기다린다. 요런 느낌. 지금 계속 30%, 거의 40%. 사직 성능얘가 네, 요 대형 평형 1층은 40% 지금 요 정도. 지금 이게 버스로 보이시나요? 택시로 보이시나요? 버스 택시를 자꾸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마 근래 들어서 요 날짜, 최근 날짜들과 또 견주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래 신고는 한 2주 좀 지나면은 2주 안쪽으로 웬만하면 신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흐름 생각보다 빨리 볼 수 있습니다. LG 메트로시티 40% 정도 5억. 동네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35% 정도의 저층. 동네 센트럴 하이츠파크 2차 30% 정도. 명지 대박 노블랜드 요거 지금 5억 전후의 거래 가격. 나머지 워낙 많아서 네, 대충 숫자만 빠르게 지금 암산으로 대충 빠르게 네, 요 정도 해봐도 버스가 널널하구나, 자리가 많구나, 많이 급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요런 느낌 봤잖아요. 나머지 가격들도 30이라는 숫자, 그리고 특히나 요 연식들을 보시면 요 연식들도 한 번씩 보실 필요 있습니다. 연식들도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많이 오래된 아파트 좀 덜 선호받더라고요 보니까. 나머지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덜 떨어져서 안 보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돈보라는 사이트 이용해서 보시면 되겠고, 오늘 160건의 거래량 나온 곳 중에서 이 푸른마을, 가요동 푸른마을 소형 평형들 이거 그건가요? 분양 전환되는 그런 형태인가요? 네, 임대 아파트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아무튼 요 거래 건수가 한 20건 이상 들어가면서 오늘 일별 실거래 건수가 좀 많아 보였지만 그 중에서 한 20건 정도는 뭐 허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당 거래 대금은 지금 요때 피크를 찍었습니다. 요 느낌이 언제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20년 이후로 이 가격이 좀 꺾여 나가던 요 무렵 있죠. 한창 때 피크 찍고 좀 분위기 좀 꺾여 나가는 모습 비슷한 느낌. 저는 요때의 느낌과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볼 때도 있습니다. 거래량 2,300건이야 빙하기인데 지금 아무튼 거래량 2,400건 뭐 그 정도까지도 3월 거래량 나올 것 같습니다. 3월 미만 비중 40% 정도 수준까지. 누가 탐목자리 집 사겠습니까? 이 3% 중반대 가격에 대출 DSR도 안 보고, DSR 그냥 4%, DSR도 안 보고 소득도 안 보고 4억, 5억, 6억, 7억, 8억, 9억까지 집을 지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비중 50% 정도 수준보다 더 떨어져 있고요. 6억 이상 거래량 150건 이상 올라와 있고 비율도 좋다. 근데 이 대형 평형, 이 속사를 들여다보면 이 대형 평형들 가격 많이 떨어져서 거래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분양권 거래 오늘은 많지 않았어요. 분양권 거래가 좀 시들한 느낌 듭니다. 아무튼 5억 이상 물건들 제법 많이 거래된 하루였고요. 전세 거래량 176건. 가장 일별로 보시면은 2월달에 방송할 때 일별 전세 거래량이 일평균 120건, 3월달은 일평균 100건, 지금은 일평균 90건 정도의 거래 요래 흐름이거든요. 전세 좋은 시절은 2월이었다. 3월, 4월 다주택자나 이렇게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 분들 시급할 뻔했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금리를 팍 눌러주는 바람에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도 약간씩 반등하는 느낌. 고점 대비로 여전히 많이 빠지는 거래. 아직도 높은 전세에 살고 있는 분들 아마 점점 요렇게 아직도
전환은 진행 중으로 보이고요. 지금 금리가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제가 봤을 때 한 2.5억 하던 전세 가격이 3억 정도로 올라온 느낌이에요. 3억 하는 전세였으면 한 3.5억 정도로. 요게 아마 최근의 전세 가격, 그리고 올해 한 1월 달 정도 느낌, 지금 요거 4월의 느낌, 요런 느낌 정도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근래 들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집값이 전세 가격이 집값을 밀어 올려야 됩니다. 밀어 올려야 되는데 집값이 살짝 밀려 올라갔어요. 근데 전세는 다음에 또 올리려고 하면은 이거 5% 룰에 묶이는 부분 때문에 지금 정말 뭐 예측이 다양하게 예측은 해보지만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 네, 전세 아마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전세 거래량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세 월세 비율은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평균 전세 가격은 2억대를 보게 되네요. 2억 2천만 원도 무너지고 2억. 그래도 요거 대구랑 비슷하게 한 2억 2천 정도 평균 전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4억 이상 거래. 여기도 조금 반전이 보이네요. 4억 이상 거래 비중도 조금 반전이 나타나기 시작했네요. 금리하고 확실히 같이 노는 느낌은 듭니다. 월세 거래량 139건. 네, 월세 가격도 크게 뭐 치솟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월세를 살면 기회를 포착하기에는 더 좋다. 다음 매매를 위한 포석을 다지는 데는 더 좋다. 근데 전세보다는 약간 더 비싸게 사는 것은 각오해야 된다라는 부분. 네, 전세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